대법원 추가조사위가 어마어마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조사가 뭐였냐면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였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계속 불거지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 털어보자 이래서 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다른 건들이 막 끌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져 나온 놀라운 그 건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던 흔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냐 없냐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리스트가 있었어. 사실상 있는 것으로. 리스트는 있었어.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리스트라고 말하면 안 된대. 그건 그냥 그래서 리스트는 있다 일단. 블랙인지는 몰라.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못하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재판 개입은 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이게 그 문건 내용 이름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그 내용이었냐면요.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그 원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전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에 담당 판사들과 그 동향을 보고하고 민감한 내용들의 정보 의견을 교환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청와대가 먼저 법원행정처에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전망을 문의합니다. 그리고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요. 압박이죠. 네. 그런데 그럼 법원행정처가 어떤 입장을 표현해야겠습니까? 신경 끄세요. 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래?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죠. 상권분리 몰라? 네. 아니면 걔 무시하든가.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랑 청와대가 계속 의견 교환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증거가 너무 빼박이죠. 빼박이니까 결국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너무 화가 나서 사법부에 막 또 화를 내. 문건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있냐면요. 우병우 민정수석 화살표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원전 원장 재판을 전압에 회부하고요. 핵심 증거로 나왔던 그 파일의 증거 능력을 13대0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고 그럼 그대로 따른 거네요? 네. 사건을 파기환송해버립니다. 그대로 따르죠. 네, 그냥 그 지시했던 내용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조사회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일인데. 이거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거 진짜 군사독재에서나 볼 법한. 이게 당시에도 13대 0이라는 이 스코어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한 너무 거죠. 이상한데? 왜냐하면 법조계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일이었어요. 소수 의견이 있을만한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13대 0으로 갔다는 게 너무 수상하다. 이거 그때 당시 필리버스터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 진짜 관련자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 수준의 심각한 네, 이거는 사실상 특검 구성에서 다시 이거 얘기를 좀 진행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뭐냐? 추가조사위가 발표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해온 그 진보 성향 판사 모임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그 모임 판사들을 핵심 그룹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서 적어놓은 문건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블랙리스트 사찰 문건이야. 잠깐만요. 아직 블랙은 아니야. 자, 기다려봐. 리스트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모임에서 뭘 얘기했는지,
뒤풀이에 참석했는지 와 세세히 사찰했네. 온갖 멘트 이런 거 다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판사 개인의 가정사, 그 판사가 과거에 학생운동 했는지, 이거 사찰이잖아요. SNS에 뭐 올리는지. 이걸 법원 어디서 한 거예요? 사무처에서 한 거예요?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한 겁니까? 이거를 주로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있죠. 이른바 그러니까 거점 법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이제 파고들어서 정보원을 해놓고 정보원처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추가 조사회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요 문건이 있는 것 자체는 확인이 됐고 요거는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까지는 맞다. 근데 뭐냐면 이 리스트는 만들었지만 요 리스트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조사할 그러니까 조사할 범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블랙리스트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건 좀 그러네. 아니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거기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위해를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일종의 판단은 독자들에게 뭐 이런 식인데. 열린 결말인데 누가 봐도 블랙리스트죠. 사찰 문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을 했는데 사찰을 그럼 왜 했겠느냐는 거죠. 그냥 뭐 하는 사람 했겠어? 그러니까 내가 얘랑 뭐 약간 궁합 보려고 했겠냐는 거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뭐 하는지 알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궁금한 호감? 뭐 이것 때문에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MBC가 후속 보도, 즉 발표 다음 날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놓는데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용했다. 실제로 뭔가 해를 줬다. 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어제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공개했지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MBC가 아예 지난 7년 동안 법원 인사 기록을 일일이 대조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법부 블랙리스트 속보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공개는 했지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지난 7년 동안의 법원 인사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명단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강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블랙리스트다. 사실상 뭐 이런 표현 붙일 필요가 없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보도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보도량부터가 충격적인데요. 자, 베나베나 쇼의 어떤 후속입니다. 네, 추가 들어. 명예회복을 네, 이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12건을 내놨고요. 가장 적은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0건을 내놨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요? 네, 단 한 건의 보도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보기에만 안 올린 줄 알고 원본도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방송 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대박이다. 추가조사위원회 발표가 있었던 날과 다음 날 이틀간 12건의 방송한 방송사는 어디였을까요?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즉 가장 많은 보도를 했던 방송사와 MBC와 그러면 가장 적게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KBS. MBC, KBS. 자, 봉우 씨. 사실 KBS를 몰라. 힌트를 왜 안 하겠어? 네, 힌트를 주시는군요. 일단 MBC, KBS 하셨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가장 많이 한 곳은 JTBC. 가장 적게 한 곳은 안 한 곳은 채널A. 진짜. 집에 가. 왜요? 제가 아까 퀴즈 하면서 사실 첫 번째 베나베나 쇼가 힌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MBN이 0건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곳은 MBC입니다. 정말 이봉호 활동가의 어떤 정답을 피해가는 이 기술은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제 답사이로 막가 이런 옛날 말이 있거든. 우리 때 그런 소리
아니, 들어봤어? 제가 모니터하던 시절에는 MBC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였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추세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이상한 바뀌었다. 방송사야 MBC는 진짜. 그리고 사실 베나베나 쇼는 찍는 맛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네. 그죠. 사실 저도 MBN이 한 건도 안 할 거라고는 예상을 MBN 하지 뭐 못했습니다. 뭐 했어요 그럼? 또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안 해요. 대단하다. 하고 네. 자, 한 건만 한 방송사도 있습니다. 야, 뭐야 도끼는 개끼네. 이틀 동안 단 한 건, 첫날만 딱 한 건 정말 마지못해 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KBS. 요거 한번 맞춰보시죠. KBS. 자, 동호 씨. 채널 A. 기운이 없어. 요거 맞췄어. 이야, 대단하다. 그럼 아깝네. 한 건 한 거나 아예 안 한 거라고. 그건 다르지. 채널 A, MBN 둘 다 도끼는 개끼. 걔는 뭐 한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도 한 건 한 거는 안 한 거랑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관심 없네. 네, 완전 그러니까 보도량이 완전 극명하게 좀 달리고 있는데요. KBS 몇 건 했어요? KBS는 3건 했습니다. 3건 했는데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냐면요. 일단 KBS, MBC, SBS, JTBC, TV조선 요 방송사는요. 최소한 1월 23일 이 첫날 발표한 날 관련 보도를 톱 보도로는 냅니다. 근데 채널 A는 요 보도를 11번째 보도로 내고요. 네, 한 건을 냅니다. 그리고 MBN은 이틀 동안 아예 안 냈다고 했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12건의 보도를 냈다고 했는데요. 첫날 6건 내고 톱 보도, 두 번째 날 6건 내고 톱 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화력을 집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그럴 만한 사실 사안이기는 해요. 네. 진짜 파고 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맞아. 이렇게 작동했는지.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를 쓸 때 좀 쉽기는 했어요. 보도 자체가 안 되고 보도를 한 TV조선과 채널 A라고 해봤자 다 합쳐봤자 6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근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첫 번째. 이게 발표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원세훈 그 재판 개입건이랑 판사 블랙리스트 건. 예. 근데 유독 TV조선하고 채널A만 원세훈 재판이 아니라 판사 블랙리스트 건을 먼저 보도합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톱보도로 다 원세훈 재판건을 언급해요. 근데 TV조선은 톱보도가 판사 블랙리스트고요. 채널A는 한 건의 보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한 건의 보도에서 그냥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원세훈 얘기를 아예 안 나옵니다. 뭐지? 원세훈을 보호하려는 건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추정해 왜 보시죠. 원세훈 얘기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 피해가려고 하나요?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큰 맥락상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원세훈 건은요. 어떻게 쉴드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 근데 블랙리스트 건은 그바 없잖아. 실체가 없다잖아. 라고 왜곡할 수 있구나. 어그로를 끌어볼 여지가 있어. 조사위가 여지를 남겼잖아요. 블랙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실제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요. TV조선 보도 제목. 판사 동향 파악. 인사 불이익 없어. 이게 제목이고요. 그렇군요. 네. 채널A 관련 보도. 논란 남긴 판사 블랙리스트. 이겁니다. 앵커 멘트도요. TV조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정권 당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분리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죠. 결론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문건 같은 건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게 좋은 거구나 지금. 아니 어쨌든 그런데 리스트는 나왔잖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익 안 줬으면 사실 그 사찰했다는 거는 그렇게 뭐 의미가 있냐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건 보도 안 하고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건덕지가 하겠다.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앞세우는 거죠. 똑똑하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 자체가 또 없습니다. 그러기 어려운데. 네. 이게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죠.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 보도를 내거나 보도 제목에 막 언급을 해가면서 과거 조사위에서 그럼 뭐 했냐. 위에 체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막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요. 아예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사실 그 원세훈 항소심을 이용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련 보도에서 그 언급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관들이 다음 날 13명이 우리는 우병우 영향 안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단체 입장을 밝혔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을 낼까요?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절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재판 개입 이슈 자체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법원 내에서 어떤 여론이 일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보도가 있어요. 법원 내 뒤숭숭 내부 통신망선 수사해야라는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여론 자체가 블랙리스트 관련 여론만 소개합니다. 이 원세훈 이 건은 마치 판사들이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네. 블랙리스트에 논란이 많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군요.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그러면서 마치 그 초기 부실 조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를 만드냐. 재조사 했는데 이것 봐. 논란 아직 안 끝나잖아. 그 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TV조선하고 채널A의 프레임인 것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딱 한 방송사, 이 두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방송사가요. 이 재조사 이후 갈등 프레임을 부각합니다. TV조선 채널 A를 A가 제외한 아닌데. 그리고 MBN 같이 보도를 안 한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 있죠. KBS밖에 없네. SBS. 에이, KBS밖에 없어. 맞아요. 야, 명예회복하는데. 역시 KBS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냐면요. KBS 대법관 전원 반박, 청과 거래 없었다라는 1월 23일자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그 대법관 전원의 유감 표명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 말미에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 전 원장 재판이 훼손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조사위가 컴퓨터 열람을 강행한 데 따른 비밀 침해죄 등 위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네. 치졸해요. 근데 좀 이게 약간 제가 헷갈렸던 게요. 전날 KBS 기사에서는 보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또 법원 행정처가 법원 안팎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들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들 문건이 사실상의 특정 판사 성향조사로 해석되고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기자거든요.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또 이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공개를 했다는 점도 지적을 막 해요. 근데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기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네. 이게 좀 약간 정말 기자마다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이건 결국 데스킹 문제다. 데스킹이 어제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데스킹이 어제 그렇게 내놓고서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바꿨나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로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있죠. 이른바 그러니까 거점 법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이제 파고들어서 정보원을 해놓고 정보원처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추가조사회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요 문건이 있는 것 자체는 확인이 됐고 요거는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까지는 맞다. 근데 뭐냐면 이 리스트는 만들었지만 요 리스트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조사할 그러니까 조사할 범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블랙리스트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건 좀 그러네. 아니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거기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위해를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일종의 판단은 독자들에게 뭐 이런 식인데. 열린 결말인데 누가 봐도 블랙리스트죠. 사찰 문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을 했는데 사찰을 그럼 왜 했겠느냐는 거죠. 그냥 뭐 하는 사람 했겠어? 그러니까 내가 얘랑 뭐 약간 궁합 보려고 했겠냐는 거죠. 너무 좋아서. 인데도 이게 13대 0으로 갔다는 게 너무 수상하다. 이거 그때 당시 필리버스터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다. 아 이거 진짜 관련자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 수준의 심각한 예. 네, 이거는 사실상 특검 구성에서 다시 이거 얘기를 좀 진행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뭐냐? 추가조사위가 발표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해온 그 진보 성향 판사 모임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그 모임 판사들을 핵심 그룹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서 적어놓은 문건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블랙리스트 사찰 그러니까 문건이야. 잠깐만요. 아직 블랙은 아니야. 자, 기다려봐. 리스트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모임에서 뭘 얘기했는지, 뒤풀이에 참석했는지, 와 세세히 사찰했네. 온갖 온갖 멘트 이런 거 다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판사 개인의 가정사, 그 판사가 과거에 학생운동 했는지, 이거 사찰이잖아요. SNS에 뭐 올리는지. 이걸 법원 어디서 한 거예요? 사무처에서 한 거예요?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한 겁니까? 이거를 주란 큰 불만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원전 원장 재판을 전압에 회부하고요. 핵심 증거로 나왔던 그 파일의 증거 능력을 13대 0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럼 그대로 따른 거네요? 네, 사건을 파기환송해버립니다. 예, 그대로 따르죠. 네, 그냥 그 지시했던 내용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조사위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일인데. 이거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거 진짜 군사독재에서나 불법한. 이게 당시에도 13대 0이라는 이 스코어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한 너무 거죠. 이상한데? 왜냐하면 법조계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일이었어요. 소수 의견이 있을 만한데. 있을 수 있는 일.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어마어마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조사가 뭐였냐면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였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계속 불거지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 털어보자. 이래서 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다른 건들이 막 끌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져 나온 놀라운 그 건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던 흔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냐 없냐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리스트가 있었어. 사실상 있는 것으로. 리스트는 있었어.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면 안 된대. 그냥 그래서 리스트는 있다 일단. 블랙인지는 몰라.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못하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재판 개입은 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이게 그 문건 내용 이름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그 내용이었냐면요.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그 원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전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에 담당 판사들과 그 동향을 보고하고 민감한 내용들의 정보 의견을 교환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청와대가 먼저 법원행정처에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전망을 문의합니다. 그리고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요. 압박이죠. 네. 그런데 그럼 법원행정처가 어떤 입장을 표현해야겠습니까? 신경 끄세요. 네, 이게 뭔 짓이에요, 그래?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죠. 상권분리 몰라? 네. 아니면 걔 무시하든가.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랑 청와대가 계속 의견 교환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증거가 너무 빼박이죠. 빼박이니까
결국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너무 화가 나서 사법부에 막 또 화를 내. 문건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있냐면요. 우병우 민정수석 화살표 사법부에 대해